지금부터 불광법회에서 시행하는 불교 기본 교육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찬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불광법회 불교 기본 교육 개강식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위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다음은 불자 5개를 하시겠습니다. 불자 5개 같이 하시는 겁니다. 네. 불자 5개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자비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당한 것을 갖지 않겠습니다. 아낌없이 나눠주며 복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맑게 지어서 청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직하여 신뢰받는 말을 하며 진실로 나아가겠습니다. 술을 마셔 정신을 흐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바른 집중을 호지하여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발언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교육 발언문. 일체의 근원이 오신 부처님, 지극한 지혜이시며 자비이시며 한량없는 은혜이신 부처님, 일체 국도 일체 중생의 근원에 머무시사 일체 중생을 진리의 성숙으로 인도하옵시는 부처님, 저희들에게 각별하신 위덕 내려주시사 마하바나 바라미를 크신 법문을 일깨워 주시고 불광법회의 밝은 등불로 전법대회에 앞장서서 부처님의 광명을 온누리에 밝히는 거룩한 사명을 실천하여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자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 땅에 부처님의 감로법을 널리 전하여 경자와 별에다 부처님의 진리 광명으로 행복하게 삶을 누리고 끝내는 일심정진하여 무상의 법을 이루도록 하는 거룩한 사업에 헌신하는 보살로서 신명을 바쳐 성심성의껏 봉사할 것을 발언하며 부처님의 은덕으로 베풀어지는 불교 기본 교육에 임하옵니다. 대자비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의 이 발언을 섭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혹신 은덕 베푸사 본 교육 과정을 원만히 이수하고 저희들의 발언이 성취되도록 가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마바다 바라벨,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공사 석가모니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점을 하시겠습니다.
아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불광법에 나오신 지 1년 미만인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몇 분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불교 기본 교육을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강사분들도 조금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좋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너무 어렵더라 이런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강사분들한테 강의를 가능한 좀 쉽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불교는 신해행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믿으면 또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고 나서는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된다. 실천하게 되면은 여기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 이제 신의 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처님이 좋아서 불광을 오셨고 또 이번 교육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좀 더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시면 여러분들도 부처님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삶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좀 더 풍요롭고 명료하기를 바라며 오늘 제 주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사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강사. 수행과 기도 및 보살행에 대해서는 대자원 보살님께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나오셨어요? 불교의 특징과 신앙 대상 삼보 이해에 대해서는 보관 감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팔상 성도에 대해서는 진우 스님께서 강의를 하십니다. 신앙과 계율에 대해서는 만성 스님께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옥탁 사용법은 연화부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수료식의 수계는 불광법회 선덕 해당 스님께서 수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소개입니다. 자원봉사자님 일로 나오시죠. 자원봉사자님. 네. 마바냐바라니 2025년도 기본교육에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교육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 나오셨는데 교육팀 부회장 명호 회장입니다. 마바냐바라니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할 수 있는 지원을 맡고 있는 지원팀장 지일심입니다. 승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담당 이순희 장희숙입니다. 네, 자원봉사하시는 네 분에게 큰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일 동안 기본교육 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4일 오늘이고요. 오늘은 개강식과 불광법회의 이해라고 해서 법회장님께서 광덕선생님의 가르침과 불광법회의 역사와 조직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 날은 9월 28일 불자 예법 중에서 불자의 자세와 예절에 대해서 수석 부회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수석 부회장님 나오셨나요? 네. 아까 강사 소개에서 수석 부회장님이 늦게 나오셔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9월 28일 불교 문화에 대해서는 사찰의 구조와 불상의 이해 현진 구도부장님께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계셔요? 현진 구도부장님 금방 나가셨어요? 오시는 분이 예, 현진 구도부장님 예, 강사 소개할 때 빠지면은 강사 소개가 안 되잖아요. 네, 현진 구도부장님께서 사찰의 구조와 불상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10월 12일은 불교 문화에서 불교 성보 이해에 대해서 법진 거사님께서 아직 안 나오셨어요? 네. 그 다음에 10월 10일은 불자의 시간에서 수행, 기도 및 보살행에 대해서 대자원 보살님께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10월 26일은 불교의 특징과 신앙 대상, 삼보의 이해, 보관 감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네요. 10월 26일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팔상성도 강의를 진우 스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5일째는 11월 23일 기본교리 신앙과 계율에 대해서 만성 스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또 목탁 습의에 대해서 목탁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연화부장님께서 11월 23일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날 수료식에서 해당 큰 스님께서 수계를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 25년 불교 기본교육 교과 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다음은 불광 전법자의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앉은 자세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불광 전법자의 선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불광 전법자의 선서. 나는 반야광명으로 국토와 역사를 빛낸 명예로운 불광법의 전법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바라는 국토를 이룩한 불광보살임을 자각하고 드높은 긍지와 사명감으로 불광법 등의 점등자가 되고 그 육성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마바냐 바라미를 큰 법문을 깊이 믿고 배워서 국토와 중생을 구할 바라밀 법문의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도연행원을 적극 실천하고 모든 시간, 모든 기회에 전법을 실천하여 법등 오서의 행동자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념에 남을 사진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법회장님이 앞에 나가시고 이 단상으로 전부 네. 돌대줄은 조금만 서셔야 됩니다. 앉으신 분들.
저안 나오죠? 네. 그게 엄청 아, 지금 여기 카메라가 부회장님,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뒤로 보시지 말고 저 보세요.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예, 저 보세요. 앞으로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웃어보세요.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예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한번. 파이팅! 파이팅! 소개시켜주고 파이팅 한번. 소개시켜 파이팅 하고. 자, 사진 찍으시라고 힘드셨죠? 젊었을 때 같으면 아마 사진도 잘 찍혔을 텐데 나이 드니까 무릎도 아프시고. 네. 근데 부처님하고 부처님 그 불교 교리를 배우면은 아마 그 아팠던 것도 다 나을 겁니다. 부처님이 다 낫게 해주실 거니까요. 그 촬영 끝났으니까 이제 한 10분 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광덕 스님의 가르침과 불광 법회의 역사와 조직에 대해서 법회장님이신 박홍욱 법회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커피 다 드리세요. 네. 커피 드실 분은 네, 밖에서 변호사님께서 여러분한테 많은 우리 법회장님이 직함이 변호사님이세요. 대단한 시간당 이 강의료 받으면 아마 100만 원씩 받으실 분인데 여러분한테 다 1000만 원어치를 다 드리고 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홍우 법회장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앉은 채로 법회장님께 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불광법의 이해입니다. 자료는 다 받으셨습니까? 네.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불광법회가 어떤 단죄인지 그것을 한 50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광법회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광덕스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광덕스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덕스님은 27년에 경기도 오산에서 주석을 하셨고 어머님이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도 젊은 시절에는 성당에 열심히 다니신 분입니다. 그 후에 40
1957년에 한국대학이라는 데를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 한국대학이 지금은 서경대학, 저기 성북 쪽입니까? 강북에 있는 서경대학교, 거기에 이제 법정대학을 다니셨습니다. 그 다니실 때 스님께서 생애에 대한 어떤 의문, 상당히 철학적인 의문을 갖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우상했느냐 하면은 박종홍 박사라고, 여러분 다 고등학교 시절에 국민교육헌장을 아마 외우셨을 겁니다. 70대 전도 되신 분들 다 외우실 것인데,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할 때 청와대 교육수석 비서관으로 하셨고, 이분이 원래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철학을 강의하신 분입니다. 그분하고 상의를 했더니 박종훈 선생님께서 보고서에 동산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스님하고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뭔가 해결할 방안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동산 스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그게 1950년대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광대 스님께서는 당시에 결핵을 좀 앓고 있습니다. 50년대 결핵이라고 하면 요즘 뭐 암 이상의 불치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께서 추천서를 하나 가지고 동산 스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갈 때 3개월 예정하고 보모사를 가시고 있는데 3개월이 됐으니까 이제 보모사를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관대 선생님이 아주 그 예의도 바르고 단단한 분입니다. 그 떠날 때는 한 3개월 좀 가르침을 주셨던 동선 스님께 인사는 하고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3개월 내가 떠나야 될 그 무렵에 동선 스님께서 출타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모사 떠나지를 못하고 오시면 인사하겠다고 머물러 있다가 이런저런 일로 그대로 계속 보모사에 머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광대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모사에서 생활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51년도에 삼위계를 받습니다. 이 삼위계를 받고 그 이후에 비구계를 받거든요. 삼위계가 10개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기만 봤는데 삼위계를 10개를 받는데 머리를 깎고 10개를 받는데 광대 스님께서 5개까지는 지키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뒤 5개에 대해 가지고는 지키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답니다. 그리고 3위계를 받은 이후에도 스스로는 내가 거사다 이렇게 표방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3위계를 받은 이후에 광대 스님의 보모사에서의 생활은 어떠하셨느냐? 일반 비구계를 받은 스님 이상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셨고 같은 동료라고 할까 그 스님들을 위한 봉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대학생 시절에 광대 스님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보모사에 가서 도시 공부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제 옆방에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광대 스님이 젊은 시절 보모사에서 생활 모습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 보면은 스님들이 요즘은 뭐 이것저것 신발을 다양하게 신지만 과거에는 다 고무신 신었습니다. 고무신은
묻지 않습니까? 이 고무신은. 그러면 관음스님께서 스님들이 이제 대들리에 신발 이렇게 막 벗어나는 거 누가 말도 안 하는데도 신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스님들 이제 공부하고 나오시면 신발 깨끗한 신을 신을 수 있도록 그런 일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예인데 그만큼 스님께서 참 봉사적인 마음으로 희생적인 그런 생활을 해오셨고 그래서 그 소문이 점점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광덕스님이 고처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56년에 대학회를 창립했다고 저희 지났는데 그때 이 스님이 초대 회장을 맡습니다. 그때 그 총무가 김경만 우리 불광국 초대 회장이 그분이 총무를 하셨고 그리고 그때 부회장은 황산덕 박사의 그 부인입니다. 황산덕 박사는 나이 한 70 전후 되신 분은 기억하실 건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무교부 장관하고 또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이분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에 사형 집행을 안 했습니다. 사형 집행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결재를 해야 집행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내가 불자로서 사람 죽이는 일은 못하겠다고 결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장관하실 때에는 우리나라 사형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사모님께서 부회장을 맡아서 대화교회라는 단체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 무렵에 이제 광덕스님께서는 인천에 그 당시에 그 소천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스님이 금강경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 스님의 금강경 강의에 상당히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무렵에 금강경 독송 구국 운동이라는 것을 소천 스님께서 하셨고 광덕 스님도 거기에 따라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덕 스님께서는 1960년도에 들어와서 비로소 비구계를 받습니다. 정식 승려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62년도에 우리나라 조계 종단이 처음 생깁니다. 그 전에는 일제시대 때 그 대처승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문화에 주류를 이루고 해방 당시에 교수는 100명 내외일 겁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다 대처승이었는데 1953년인가 4년인가 이승만 박사가 이 절에 가고 어느 절에 갔더니 기저귀가 걸려있더라는 겁니다. 빨래줄에. 옛날에는 뭐 빨래줄로 다 빨래를 많이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대처성이 있어서 그렇다. 대처성은 친일 쪽이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는 비구승이었는데 일제시대 그 무렵에 대처성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승만 박사는 일본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처성을 좀 없애야 된다. 거기에 대해 말을 하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우선 숫자는 적지만 그 사람들이 정화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정화운동에 선봉했던 분이 동산 스님이십니다. 광덕 스님이 은사 스님이시지요. 그래서 광덕 스님도 거기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덕 스님께서는 스님은 청정해야 된다는 것이 젊은 시절부터 확신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광교 스님께서 이제 60년에 비구가 된 이후에 62년도에 조계종단이 창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계종단이 창립이 되면 종원도 있어야 되고 종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광교 스님께서 큰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스님께서 이 대학교 다녔던 시절에 법정대학이었는데 법학에 관해서도 공부를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지식이 있어서 조계종단이 창건될 당시에 많은 역할을 하셨고 그 이후에 65년도에 강남의 봉원사 주지를 맡습니다. 그 주지가 되셨을 때에 스님께서는 대학생 수도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낮에는 학교에 가서 전공 분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퇴근을 좀 학교 수업 마친 이후에 보험사 제로 오는 겁니다. 제로 와서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한 시스템인데 동시에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좀 힘들겠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고 이 대학생 수도원 출신 중에 한 분이 저기 광승 사자 그 지환승 동국대학교 학생 시절에 수도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수도원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지속이 되지 못합니다. 이 대학생 수도원 출신으로서 좀 유명한 분은 박세일이라고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도 하시고 또 나중에 국제위원도 하셨죠. 박세일 선생이 수도원 출신입니다. 후 71년도에 강선생께서 조계종 총무부장을 하십니다. 총무부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계종의 그 당시에는 총무원장이 제일 어른이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총무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살림을 거의 다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직무 책임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71년도 12월인가 11월인가 12월에 그 당시 총무원장을 하시던 청담 스님께서 갑자기 입적을 하셔서 광교 스님께서는 총무원장 직무 대행을 좀 하십니다. 종단 운영도 한번 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74년 9월 1일 날 문서를 통해 가지고 국제민법을 좀 널리 피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불광회라는 것을 창립을 하십니다. 그리고 74년 11월 1일 날 불광이라는 월간 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스님을 뵀더니 스님이 저한테 이거는 이 책 내가 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책을 보여주시는데 초등학생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험 쳤는데 성적이 좋으면 부모한테 성적을 시험지 보여주면서 좀 자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광교 스님께서 저한테 불광 챙겼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75년도 10월 16일 날 이제 불광회를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불광법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는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종교상가에 가면 대학사로 있습니다. 그 대학사에서 법회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좀 특별한 것이냐 하면은 그 시절에는 절에서 제대로 된 법문을 통한 법회를 하는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종단에서는 상임 포교사라는 것을 몇 사람을 지정해서 가지고 그 몇 분이 전국 뭐 단체나 사찰에서 와서 법문 좀 해주십시오. 연락 오면은 가서 법문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불자들이 저기 가면은 그냥 뭐 연구를 하고 절하고 하는 그것이 다랬지. 뭐 주지스님이나 스님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광주 스님께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매주 법문을 하는 법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점에서 광주 스님은 참 큰 스님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광 법회가 대학사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이 대학사를 빌려서 행사합니다. 그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설을 하나 만들자 해서 우리 불광 식구들이 직접 돈을 내고 화주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시중을 받아서 그 돈으로 만든 적이 불광사입니다. 그 후에 이제 광 선생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99년 2월 27일 날 입적을 하십니다. 입적하시기 전에는 스님께서 그 파킨슨 병으로 도생을 하셨습니다. 관스님이 가르친 요지는 그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은 신의 어떤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모든 존재는 불성 원래 부처다. 부처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완전한 존재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 무렵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나 뭐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중생이다.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깨달으면 내가 부처가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중생이다. 그게 대진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세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원래 깨달은 부처다. 불성을 가진 완전한 존재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점에서 광스님의 가르침이 다른 일반 어느 학자나 스님들의 가르침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이 완전한 깨달은 존재로서의 어떤 무승을 가진 그런 부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내가 확신을 할 거냐? 그 확신을 하기 위해 한 수행 방법으로서 우리 그 불광법에서는 마바냐바라밀 윤종을 말합니다. 이 마바냐바라밀 윤종이라는 것은 우리 육바라밀을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수행 방법으로 그 육바라밀보다 더 수승한 것이 마바냐바라밀이다 하는 것이 이 경전 마바냐바라밀 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2페이지 2번 마바냐바라밀 진학 상단이 있고요. 또 하단에는 보면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바냐바라밀은 크게 밝은 주문이고 위 없이 밝은 주문이며 비교할 수 없이 밝은 주문이다. 이 밝은 주문에 의해 가지고 안역따라 삼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반야신경에 그대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성 가르침은 한마디로 여기 가면 우리가 법회 때마다 이제
내 생명 부처님 불량공덕생명 용맹정진하여 나를 독도성취한다. 내 생명 부처님 불량공덕생명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 자신이 뭐 부처가 같은 존재다. 그럼 내가 부처가 같은 존재가 됐으면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거는 용맹정진하여 나를 독도성취한다. 내 혼자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불국토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광스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보다 스스로 타고난 역사를 봐준다. 이게 광스님의 어떤 기본적인 가르침과 우리가 지향하는 바, 나 자신의 어떤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깨달음을 할까요?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우리 광스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불광법회의 창립과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광스님께서 1956년도 대학교 창립을 할 때 김경만 우리 불광법회 초대 회장님이 총무를 역임하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또 어떻게 해서 불교와 인연이 있게 되느냐 하면은 김경만 회장님은 고려대 3대를 졸업하시고 6.25 전쟁 때는 영어를 조금 하시니까 통역 장교로 근무를 하셨답니다. 근데 전쟁 중이니까 언제 내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은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서 제대를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해서 그것을 펴는 역할을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 기도 덕분인지 하여튼 다행히 이분께서 건강하게 제대를 하셨습니다. 제대를 하셨는데 어느 날 전봇대에 보니까 이 건강경 강의를 한다는 그런 홍보물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사를 찾아갔더니 광 선생님께서 건강경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저분이 고쳐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두 분이 뜻이 딱 맞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만났는데 강 선생님께서 김경만 회장한테 당신 그러면 우리 총무 좀 역할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김경만 회장님도 흔쾌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두 분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김경만 초대 회장님께서 불광법회 초기 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82년도에 이제 불광산 창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관스님 개인이 그러면 불광산을 창건하셨느냐? 아니면 우리 불광법회라는 것은 관스님을 포함한 우리 제가자들의 어떤 조직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만들었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사찰 설립 승인 신청서 있지요. 3페이지에 창건 유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구 광덕이 내가 국세 불교를 전통하고자 불광법회를 설립하고 포교 중 이번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법회의 중앙도량으로 불광사를 창건하였습니다. 우리 불광법회의 중앙도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불광사를 창건한다.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광 식구들이 직접 또는 화조가 되어가지고 시집을 모아서 그 당시에 땅을 삽니다. 땅을 산 이후에 저를 지으려고 재단법인 대학기에다가 광 선생님께서 사찰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재산 출연서라는 것이 나오죠. 4페이지에. 재산 출연서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다음 재산은 본회의 소유입니다. 본회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밑에 소재지 나온 것이 불광사 전체적인 땅, 지분과 면적 등입니다. 이게 계약은 광희 스님이 매수할 것으로 했지만 실제 소유자는 광희 스님 스스로가 이거는 불광법의 소유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찰의 창건 주체는 불광법이었다. 이것이 우리 지금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광법회가 이렇게 창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찰까지 이제 창건을 했습니다. 95년 사찰 창건한 이후에 처음 개정된 회칙이 95년도 불광법회 회칙입니다. 이 회칙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스님이 이제 창건주로 우리가 대학교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창건주가 후임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적을 하게 되시면 불광사 창건주를 누구로 할 거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계종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은 상가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광사는 재단법인 대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회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법성, 상자들이죠. 상자들하고 또 속가 가족, 어떤 신도 단체가 있으면 신도 단체 대표 이 사람들이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대학회가 그 사람들을 상의를 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95년 불광법 회칙에서는 이 95년 회칙 제정할 당시에 광희 스님이 재단법인 대학회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재단법인 대학회 이사장이 우리 불광법회 회장단하고 상의해서 후임 법주를 정하고 또 그 법주가 불광사 창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희 상자들은 여기에 명함을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자들이 창건자들 뭐 한다 자기들이 지금 우리 활동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데 이건 안 맞습니다. 광선 생각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제 우리 불광법회라는 단체가 불광사와 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조기준 불광사 불광법회로 명칭을 변경을 합니다. 그 이후는 공식적인 명칭은 대한민국의 조기준 불광사 불광법회라는 것이 우리 불광법회의 명칭입니다. 이게 우리 회칙에 지금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광법회 활동이 어떤 점에 좀 차이가 있는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광희 스님께서는 사후대인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가와 제가자 사이의 어떤 위기질서가 할까요, 계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광희 스님은 우리 고향 식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신도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불광 형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광희 스님하고 우리하고 같은 형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가 없다. 그 평등한 그런 생각을 광희 스님은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수행하고 전법하는 역동적인 이제 우리도 공동체 형성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법회 할 때마다 법등오서를 우리가 합성하지 않습니까? 전법오서. 그러니까 전법이라는 것이 스님들의 전형이 아니다. 제가 사도 같이 전법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다음에 세 번째는 대중을 기반으로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대중적 자율경영 방식을 확립했다는 것인데, 이 얘기는 과거에는 일반 사찰의 경우에는 사찰도 운영이 되려면 뭔가 이렇게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세력이 많은 신도 몇 사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선생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시주를 하고 그것을 모아서 운영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2일도의 불광사 이제 창건할 무렵에 광선생께서 누가 큰 돈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지어라, 그런 권유도 있었지만 그걸 거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주를 십시일반 모아서 절 짓는 것,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마치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께서 여러 집을 다니면서 이 시중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밥을 그렇게 빌어서 그것도 지금도 남아 그렇게 하거든요. 하고 골치 아프니까 뭐 부잣집 가가지고 한꺼번에 밥을 받아가지고 먹으면 편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도 복을 짓게 하는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관음스님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십시일반 시주돈을 모아서 절을 짓는 그 방법을 택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라겔 사상과 보현행동의 실천 원리를 바탕으로 순수불교 활동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이 이야기인데, 이게 관음스님께서는 기복신앙이라고 할까요? 전통적인 사찰에 가면은 지성각도 있고 또 산신각도 있고 그런 거 많은데, 우리 여기는 산신각이라는 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제가 알기로는 물고기 방생 또는 생전 예수제 이런 것 방생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측에서는 이런 걸 요새 좀 합디다. 이거는 우리 불광법회를 모르고 하는 행사라고 봅니다. 방생 시절에는 우리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방생 당시에 연등 값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던 건 아닌 것이고요. 근데 지금은 뭐 사천마다 가면은 물론 사고방식입니다. 뭘 얼마, 여기다 얼마고 저기다는 얼마고, 그거는 좀,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강의든 그거 하나 나옵니다만 금액이 정하는 거 없습니다. 일어나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제사도 지내고 하지만 그러면 정해가 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잘 돌아갑니다. 각자 능력에 따라서 또는 어떤 마음에 따라서 시도하는 것이지, 금액을 정해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소위 쉽게 말하면 돈 없는 사람은 저리도 못 다닙니다. 그건 좀 안 맞지 않는가 싶고요. 그리고 우리 기본교육에 지금도 우리 창갑이라든지 이런 거 없는데, 광생 당시에도 그 창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희망한 사람은 진짜 얘가 교육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참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세 캘러리를 인하하면서 그 뭡니까? 면제부입니까? 그거 사면은 죽어서 죄도 면하고 천당 간다고 그 당사됐다고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지금 요새 이렇게 사찰에서 하는 게 그거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가끔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을 되고 나서도 우리가 하는 이방
방식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방식이 좀 더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광법의 조직에 관한 것이 이제 이 스님과 제가제로 조직도 있다. 그게 이제 이 81년도 불광법의 회칙에 보면은 그 6조에 법계의 이문에 법주스님 또는 회장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스님도 우리 불광법회의 하나의 임원이라는 것은 불광법회의 조직원으로서 스님도 포함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95년 회칙도 역시 그렇고 지금은 이제 회주라는 직업법사님이 우리 명등회가 최고 의사결정지구인데 명등회의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불광법회가 스님과 제가제로 조직되는 단체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계속 불광법회는 신도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결정 과정에 보면은 스님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종무소에서 안을 작성하고 나면 그다음에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주제로 종무소에서 만든 안이 이게 좋은지 뭐 수용할 것은 없는지 이를 검토를 하고 그런 연후에 회주 스님이 주재하는 사적운영위원회 회장단도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 심의한 것을 명등회의에 올려서 명등회의에서 확정을 지어받습니다. 그 점에서 일반 사찰하고 우리 불광법회, 불광사는 매우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주와 주주의 역할은 뭐냐? 회주는 우리 불광법 운영을 위한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불광사의 인사라든가 재무에 관해서는 회주 스님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주지 스님은 회주 스님을 보좌해가지고 불광사를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법회장의 역할은 뭐냐? 이것도 이제 다른 사찰하고 매우 다른 점인데 우리 불광법회가 하는 것이 뭐 법회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활동이 우리 불광법회 회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행사의 회무를 통솔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법회를 대표하는 것이 법회장입니다. 그래서 법회장 명의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고 이 점에서는 일반 사들하고 큰 차이입니다. 법회장으로 회장단에서는 그 밑에 구법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법회가 58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구법회 대표는 명령이지요. 명령과 또 총무, 교무, 재무가 있고 또 이제 하늘 구법회 안에는 3개, 4개 또 5개까지 법등이 있지 않습니까? 법등의 대표가 마하, 반야, 바람이 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원칙적으로는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법회장이 동의하면은 2번, 3번도 이분을 계속할 수는 같은 직을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한 2년 한 이후에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구법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회장단하고 감사는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 수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18년도에 법회장이 됐는데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불광사의 재정 투명화에 관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광법회 재정 투명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
것은 2018년도에 정스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입니다. 그때 그 정스님 후임으로 오신 분이 지호 스님이라고 강대스님 셋째 선자이신데 이분하고 저희들하고 뜻이 딱 맞았던 것이 정스님 사태라는 것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정확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첫째는 정스님이 30대 젊은 여종원하고 암에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그게 보면은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내에 불가임 유치원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자기가 상을 한다고 서류를 꾸며가지고 월급으로 1억 8천만 원 정도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좀 방지하려면 재정 투명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조선은 당시에 우리가 배치를 개정하고 금융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세출 예산안도 사정금융위원회 또는 연준회의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이렇게 일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위원회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재정 투명화를 위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을 지었을 당시에는 거의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간에 불만이 없고 아주 만족스럽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됐는데 지호 스님이 이제 떠나신 이후에 지정 스님께서 회주를 받으신 이후에 그 규정에 대한 좀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고치고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13번인가 스님 측하고 제가 측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걸 합의해가지고 2015년 6월 16일 날 회치가 운영에 개정했거든요. 그 처음에는 또 적용이 잘 됐습니다. 좀 지나니까 이건 못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2015년도 하반기입니다. 그 이후에 당시 그 회주병 창문을 맡고 있던 지장생을 문제성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장생이 저기 경남 함안에 자기가 창문 주변 주거를 하고 있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에 공양주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절 부동산 대부분을 공양주한테로 명의를 변경해놨습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마치 오늘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 집 주인이 자기 집 건물 가정부한테 등기해 놓으면 이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그 절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지역세 명의로 됐던 부동산 다 거의 다 공양기 명의로 등기 이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당신 그 운전선 아니냐 이 문제되니까 그 말 했다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 사람 명예훼손이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재판에서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고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느냐 하면 1999년 무렵에 그 공양주가 그 절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99년 이후에는 두 사람 사이가 어째선과 정치 관계에 있다고 누가 말을 해도 그게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공양 참고도 내놓죠. 강 스님이 아주 청정하게 그 생각하시거든요. 그분 스스로가 50년대에 정화운동에 참여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 불안법의 회칙에도 보면은 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3페이지 다음에 보면은 법 18조의 법주는 서문의 경과하고 수행이 탁월한 청정비구로서 법주를 주장합니다. 청정비구를 알지 우리 불안법의 회주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짙은 우리 장관들 한다는 것은 안 선생님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너무 거지요. 그래서 그만두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도 성격에 깨끗한 분 장관주로 이렇게 바꿔주시오 하는 것이 우리 첫째 요구사항입니다. 둘째는 우리 운영규정의 재정 투명화를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게 준수에 달라. 안 그러면 우리 실전 못 내겠다. 우리가 실전 낸 그것이 운동에 쓰여진다면 우리가 실현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실제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옥산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인도 그 지역에 유승들 사이에 심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보기 싫다고 딴 데로 거처를 옮깁니다. 근데 이제 제가자들이 부처님 배우고 왔더니 그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당신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시주를 못 하겠다. 그 시주를 딱 거저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참여를 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용서 빌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주를 거부하는 겁니다. 유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선례가 있어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지금 시주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시죠.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불광법의 법주이신 광덕 큰 스님의 불교에 대한 정신과 미래 불교가 나아갈 길까지 내 안에도 불성이 있어 누구나 깨우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성론을 강의해 주신 법회장님께 큰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새로운 걸 배우셨죠, 그죠? 어디 가면 이런 강의 못 들으실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중생을 다 언지오리라 언매를 다 보살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